지금 현재 아파트의 거래 건수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경매 낙찰률 역시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대폭락, 부동산의 가격이 더욱더 대폭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은 역대 최대의 아파트 폭락, 전조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의 거래가 좀 주춤하고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꺾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의 폭락이 이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제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의 가격 조정, 그리고 자산 버블에 따른 가격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저 역시도 이제 얼마만큼의 폭이 떨어질 것인지, 물론 조정을 받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부 지속적인 조정 국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부동산의 규제책 완화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낙폭이 얼마나 될지 한번 예상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 증감률 추이의 과거 자료입니다. 보시면 KB부동산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1998년부터 2022년까지의 이제 매매가 증감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1998년도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이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IMF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고, 제가 99년 군번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때 당시 분위기, 부동산의 분위기 자체, 사회 경제의 분위기는 어땠냐면은 명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고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런 인식이 팽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빨리 군대를 가고 친구들도 많이 군대를 갔던 그런 시기로 보여지는데, 이 외환 위기일 때 이제 부동산의 매매가 증감률 추이가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고 나서 부동산의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도 제가 2003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대세 상승장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조정기를 겪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질 거야, 하락할 거야, 폭락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난 후에 이렇게 많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조정을 받고 주식들이 진짜 반토막이 나고 했을 때는 그냥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없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았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들, 정말 극단의 선택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안 좋은 뉴스 기사거리들이 많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때 당시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의 낙폭이 뭐 10%, 50%, 70%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매수 심리가 아예 꺾여가지고 거래 자체가 아예 없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업을 하시는 분들도 80% 이상이 그만뒀었고, 제가 제 구독자분들한테 제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때 당시에 제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이때 그만둘까를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서는 정말 거래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합니다. 그리고 취득세율이나 이런 것들을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두려움의 공포가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이런 그 느낌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느낌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여전히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일부 있고, 그리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하면은 자기 여력에 맞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매라든가, 그리고 저가로 많이 떨어진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현재 2022년 시장이 왔는데, 지금 많이 올랐던 가격이 또 이제 떨어지면서 증감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물론 심리가 꺾인 요인도 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출의 규제가 아닌 강화로 인해 가지고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일정 부분의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6억 이하의 저가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9억 초과의 물량들, 그리고 좀 많이 오른 주택 가격에 부담을 느껴서인지 이런 매매가 증감 추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러한 과거의 추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증감률이라든가 가격의 추이가 더욱더 더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정말 낙폭의 크기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쩌면은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규제 완화책들로 인해 가지고 일부 반등 시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제가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주택들 중에 거래가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낙폭이 커가지고 급매의 물량들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물량들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실거주가 된다면 그래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라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죠. 저는 이 가격이 일부 조정될 수는 있지만 정말 반토막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나 안 좋은 불안 요인들이 많기는 하지만 지금 무리해서 집을 사기에는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이전에 주택을 만약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버티시면 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주택을 팔려고 하는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도래했을 때는 매도자는 가격을 점점점 낮춰서 팔 수밖에 없는 대안밖에 없거든요. 그럼 심리적으로 더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출의 금리를 뭐 감내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잘 버티면 부동산의 가격은 우상향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국면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라는 것을 한번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지표를 한번 보면은 아파트 낙찰률, 그러니까 낙찰이 되는 비율이 26.6%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런데 2008년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 22.5%의 최저의 낙찰률이 기록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러한 경매 낙찰률, 경매 같은 경우에는 선행지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도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부동산 경매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청약의 기술과 경매의 기술을 100% 습득할 수 있다면,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를 내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또는 그러한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청약의 기술이라든가 경매의 기술을 여러분들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면 부를 이루는데 충분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매를 통해서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은 정말 저가의 매물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그런 시기에 좀 진입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수치는 13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낙찰률이 13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을 저는 좀 굉장히 시사점이 크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매를 오랫동안 하고 지금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계속 평생 동안 할 게 이제 경매의 기술이고 청약의 기술이고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올바른 재테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시대적인 배경 상황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너무나 많이 올랐던 그런 가격 조정의 그런 폭을 조금 겪는 심리적인 불안 요인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낙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낙찰률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그런 현재의 팩트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이 최저치를 갱신하고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 부동산의 가격들이 다시 좀 오를 수 있는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살펴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매시장 지표인데요. 이 지지옥션의 자료를 살펴보면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 때 올라갔던 낙찰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62% 그 2009년도의 3월에 62%까지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부동산의 경기가 침체되고 대폭락이 온다면 경매를 통해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62%, 약
60%의 매매가를 통해 가지고 주택을 살 수 있다, 부동산을 살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낙폭이 더 크게 된다면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낙폭이 한 60%, 뭐 많이 떨어져봤자 50%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러한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이 이러한 전조가 더 지속되게 된다면 60%까지는 좀 저렴한 물건들을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많이 오른 주택 가격 때문에 과거와 지금과는 틀리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제가 경험했던 2003년도의 부동산 시장 진입을 하고 2008년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까지는 대세 상승을 이뤘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2003년도의 부동산 시장, 제가 진입을 하고 2006년 7년 뉴타운 바람이 불었을 때도 최근에 3년 같이 폭등을 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른 아파트 가격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60%까지 이제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조정을 받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더 낮게 뭐 바닥에서 살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만약에 추후에 주택 가격의 조정이 60%의 폭까지는 조정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제가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과거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 정도까지 과연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물론 이렇게 좀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많이 손해를 벌고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최근에 단기간에 무리를 해서 사신 분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짧은 시간에 단기 매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부동산의 거래를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못난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수익을 남기고 팔지만은, 핵심 지역 권역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입지가 좋은 부동산들은 절대로 팔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 부동산보다 더 좋은 입지의 부동산이 있었을 때는 팔게 되죠. 그래서 이 지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그냥 참고하시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60%의 가격 조정이 있었다는 것들은 그냥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뿐만이 아니라 상반기 매매 건수 같은 경우에도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심리는 많이 꺾여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경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매매 건수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16년 만에 최저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계속 지속되게 된다면 거래가 급감을 하고 불황이 오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꺾이면서 부동산의 가격들이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추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월 셋째 주 거의 보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그래프상으로 큰 폭인 거지, 제가 봤을 때는 0.01%, 0.04%이기 때문에 이 낙폭의 폭은 평균적으로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지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월과 5월과 6월 같은 경우에 이 부동산의 미분양 주택 수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택 수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느껴지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다소 많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너무나 많이 크게 비싸게, 그러니까 상승장 때 이 주택을 이제 털려고 했던 그런 건설사들이 많이 고가 분양을 했는데 거래가 안 되고 청약이 안 되면서 청약률이 저조하게 나오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 너무나 고가에 분양을 했고 단지 세대수도 작은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 할인 분양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서울의 핵심적인 지역들 같은 경우,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소형 평형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소형 평형의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대출이 가능한 그런 평형들, 소형 평형들까지도 만약에 미분양이 난다면 진짜 아파트의 거래가 급감하고,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진짜 대폭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지금 너무나 많은 그런 부동산의 하락 기사들, 그리고 대폭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보시면서 좀 조심할 필요성이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이러한 미분양 주택 수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서울의 핵심 지역의 아파트들 중에 소형 평형의 아파트들까지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그런 물량들까지도 미분양이나 할인 분양이 진행되게 된다면 앞으로 아파트의 가격이 더욱더 조정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이 떨어진 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열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그 누구나 쉽게 절대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기회가 오면은 저도 두렵지만은 저도 아마 용기를 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미분양 주택 수가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이 대폭락할 것처럼 너무나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분양 현황을 보시면은 국토교통부의 자료인데, 전국 같은 경우에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719가구라고 하는데, 현재 국지적으로 많이 올랐던 지역, 공급 물량이 많았던 지역들의 미분양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꼭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급 물량이 많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미분양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는 이제 혜택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계약금을 5%만 낸다던가, 그리고 중도금 이자를 무이자로 해준다거나, 또는 건설사에서 뭔가 옵션 같은 것들을 무상으로 많이 해준다던가, 그런 것들이 비용으로 다 세이브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러한 미분양 주택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3년이 지났을 때 과연 그 지역의 공급 물량이 지금과 같이 더 많아지느냐, 아니면은 일부 해소가 되느냐. 해소가 되면은 3년 뒤에는 내가 계약금을 5%만 내고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로 받으면서 많은 옵션들,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발코니 확장이라든가 몇 천만 원의 이익을 남기면서 공급 물량이 또 소화가 된 후에 또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가질 수 있겠죠.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들 중에 입지가 좋은 지역들도 일부 미분양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미분양이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모든 물량들을 그 지역은 미분양이 나니까는 관심 있게 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금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는 지금 이 미분양 물량들은 좀 기다리는 게 좋아, 이런 생각보다는 그 미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는 지역들 중에, 특히 뭐 대구 같은 지역이 그렇죠. 그런 지역들 중에 진짜 핵심 지역의 핵심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량들, 그리고 그런 물량들에 많은 인센티브 혜택주를 주는 물량들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시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지, 그리고 추후에 공급 물량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뭐 예를 대구를 들었지만 대구를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국지적으로 분석을 해 보셔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미분양 물량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라기보다는 많이 오른 주택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이러한 불안 심리가 좀 더욱더 장기화되게 된다면 용기가 있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거고, 그리고 종잣돈을 모으신 분들한테는,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잘 선택을 하면은 정말 많은 자산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재화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공부하고 준비하고 노력하신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 우리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회의 장이 한 번쯤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동산 시장의 시황들, 그리고 영상들, 그리고 뉴스 기사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내 것으로 자료를 만들고 여러분들 것만으로 만들어야지 앞으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 경기가 안 좋고 힘든 것 같은데 기회는 늘 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반드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하던 대로 공부하시고 소비 지출하시고 종잣돈을 모아 가시면 정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